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슬레틱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갈 수 있을까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에 대한 답변이 사실 이 기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부가적인 기사,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빅6가 여전히 존재하는 개념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읽다가 레비 회장이 이래서 영입을 안 하는구나, 이래서 버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레비 회장은 왜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영입을 하지 않는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가 1대2,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홈에서 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순위가 낮은, 지금 토트넘보다 순위가 낮은 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레스터시티에게 지는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언론에서는 토트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토트넘이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는 최근의 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우스햄튼에게 5대0으로 이긴 뒤에 리그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리버풀 만나서 3대6, 노팅엄 만나가지고 노팅엄 홈에서 1대0으로 졌고요. 울버햄튼 2대2, 그리고 이제 뉴캐슬에게 1대2로 지고요. FA컵, EFL컵 건너가고 나면 아스날에게도 지고, 에버튼에게도 지고, 심지어 레스터시티에게도 지면서 지금 울버햄튼전 이후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최악의, 그야말로 폼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상대했던 레스터와의 폼이 최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브라이튼전 이후로 뉴캐슬에게 졌죠, 울버햄튼에게 졌죠, 리버풀에게 졌죠, 맨시티에게 졌고, 아스톤 빌라에게 졌고, FA컵은 그나마 이겼는데, 근데 리그 경기만 봤을 때는 또 크리스탈 팰리스, 풀럼에게까지 지면서 토트넘을 상대로 7연패 끝에 승리하는, 그러니까 토트넘은 요즘에 힘든 팀들 다 구제해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종의, 근데 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강팀에게 충분히 이기고 있지 않은 토트넘의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그냥 요즘 진짜 더럽게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고 또 승점도 못 쌓는 걸 보면서 이 애슬레틱지에서는 토트넘의 모든 것이 지금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랫동안 있었던 시니어 플레이어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이 언더퍼포밍, 아무래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상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팬들은 점점 더 화가 나고 있고, 특히 보드진에 대한 화가 이제 많이 쌓이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상황에서 이제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토트넘이 이 상태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사실은 다양한 지표로 살펴보면 더 심각한데, 경기 수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승점을 쌓았는지를 봤을 때 콘테 감독이나 아니면 무리뉴, 포체티노, 레드넵, 요르 이런 감독들에 비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진짜 낮은, 사실은 가장 낮은, 60경기째에 봤을 때 가장 낮은 그런 그 승점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승점을 많이 가져왔는가를 이제 재봤을 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근은 거의 0.4에, 그러니까 10경기 동안 승점 4점 버는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 폼이고, 역대 토트넘의 이 최근 감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폼이 최악이다라는 말이 그냥 그 그래프상으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토트넘이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또 부상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제드 스펜스, 메디슨도 이번에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비수마가 그나마 이제 레스터 시티전에 벤치에 앉아 있을 정도로 이제 괜찮았지만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파페 마타사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뛰다가 부상이 좀 더 도진 것 같아요. 54분 만에 이제 그만 뛰게 됐는데, 사르도 교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뛰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드밋 인정했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아치그레이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세르지오 레길론을 선발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나긴 토트넘의 이 부상 명단에 지금 파페마타사르의 이름도 올라가게 생겼고, 그리고 히샬리송도 이제 부상을 당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애슬레틱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좀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불편한 게 전반전에 보였으면 굳이 10분 더 뛰게 한 다음에 후반전에 빼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면서 지금 이 팀을 점점 더 아프게 하고 부상을 많이 당하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감독 탓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지금 제대로 영입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많은 팬들이 화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뭐 데려온 선수가 안토닌 킨스키 선수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콧 문이라던가 요한 랑게 그러니까 지금 테크니컬 디렉터 그리고 이 영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권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도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랑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영입의 어떤 기조를 봤을 때 젊은 선수들을 싸게 데려와 가지고 키운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잘 키워서 써야지 그리고 비싸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인 거죠. 당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카라바오컵이 4강전이죠. 리버풀과의 4강전 2차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절뚝거리면서 그 경기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토트넘의 공식 입장은 일단 다가오는 주에 한 명 정도는 영입을 하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가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토트넘은 진짜 서둘러야 됩니다. 1월 31일 날 엘프스버리와의 경기가 이제 그 유로파 리그 리그 스테이지 8차전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이고 이제 16강전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2월 2일 날 있은 다음에 2월 7일 날 이제 리버풀과의 세미파이널 2차전이 있습니다. 이 경기 현재 한 골밖에 앞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전에 이 뭐 골을 많이 넣을 수 없었죠. 리버풀 홈에서 진행되는 이 경기에 토트넘이 이제 한 골 이상의 실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득실차로 결국에 밀려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토트넘도 대회를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결승에 가장 가까운 이 대회를. 그래서 빨리 지금 토트넘이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축구 감독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거나 좀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다. 좀 외롭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본인은 그걸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지금 클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스태프들도 굉장히 헌신을 하고 있고 지금 자신의 역할은 이 선수들을 최대한 이제 서포트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선수들이 좀 돌아오면은 그 부상에서 돌아오면은 모두에게 조금 더 기분을 좀 낫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번 시즌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모든 증거들을 살펴볼 때에는 토트넘이 지금 재앙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외신의 보도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훈련장에 반더벤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선수 기용을 봤을 때 너무 빨리 이 부상에서 복귀시켰다가 이제 다시 부상당해가지고 필드에서 나가게 되는 선수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걱정이 되기는 하고요. 토트넘이 이렇게 총체적 난국인데 왜 레비 회장은 그러면은 영입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레비 회장도 어쨌건 아무리 재정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도 팀의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 회장이 아직까지도 태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급한 뭐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 아닌 상태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은 이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빅6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이 지금 애슬레틱지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순위를 살펴보면 리버풀, 아스날, 뭐 맨시티 이런 팀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빅6에 늘 거론이 되던 팀이었고 그 외에 뭐 첼시, 맨유, 토트넘 뭐 이런 팀들이 이제 그 빅6로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팀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재정적 후원을 등에 업은 뉴캐슬 사실 뉴캐슬도 최근에는 그렇게 많은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노팅엄이 사실은 좀 돈 좀 썼죠. 돈 맛을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버는 수익을 봤을 때에는 맨유 토트넘도 진짜 돈을 많이 버는 클럽들인데 불구하고 지금 12위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빅6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는 게 맞냐
이 팀들 최근에 뭐 수입이 갑자기 줄었을까요?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게 델로이트 풋볼 원일 리그,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를 살펴보면은 여전히 맨유는 세계에서 4위,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리버풀 바로 뒤에 딱 붙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도 아니고 유로파를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좀 살펴보면은 일단 첼시랑 토트넘은 최근에 뭐 유럽 대항전,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하면서 점점 더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여전히 뉴캐슬보다 2억 5천만 유로를 더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팀이 뉴캐슬인데, 그것과 확연한 격차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은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가도 그 정도 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이 실제로 23-24 시즌에 거의 뭐 커머셜 밸류,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올린 수익만 해도 거의 뭐 3억 유로에 가까운 돈을 올리면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1억 유로가 채 안 되는 금액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테디움도 짓고 브랜드가 굉장히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걸 이용해서 돈을 잽싸게 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중계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과 상관없이, 챔피언스 리그의 어떤 그런 성적과는 상관없이 벌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즉 레비 회장이 지금까지 생각보다 태연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구단의 수입이 더 이상 성적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적으로 본인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에 순위가 뭐 강등당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토트넘은 이제 강등당할 확률이 0%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토트넘의 어떤 상업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실 그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거의 뭐 2.6억 유로가 올랐다고 하니까, 토트넘은 지금 상업적으로 물 들어올 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노를 어마무시하게 젓고 있는 팀이 바로 토트넘이거든요. 그래서 레비 회장은 생각보다 태어날 수 있다. 레비 회장은 축구적인 관점으로 토트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결정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토트넘이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자르지 않고 장기전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온 이야기들만 살펴봤을 때 토트넘은 이렇게 꽤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빅식스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사에서 얼핏 봤을 때 적어도 3시즌에서 5시즌 정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니면 유럽 대회 자체를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지속돼야 그 팀이 이제 슬슬 그 빅식스의 위험에서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은 아직까지도 재정적으로 건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토트넘은, 그리고 토트넘의 운영진들은 사실 당장의 축구의 성적에 올리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트넘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수들만 죽어나고요. 부상당하고 손흥민 선수만 너무나 힘들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토트넘이 되어버린 것이죠. 뭐 일단 이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토트넘이 뭐 개가천선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영입 비조를 바꿔가지고 주전급의 선수를 데려올 일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외신 소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